그 준비 서면을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일단 오늘 내일 제출을 할 텐데 준비 서면을 지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준비 서면이 이은주 위원 거고요. 이은주 위원 거고 504입니다. 504이고 총 지금 현재로서는 48페이지 정도, 50페이지 정도 이제 지금 썼는데요. 그래서 이제 4.15 국회의원 총선거는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에서 유령투표를 만들어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는 방법 등을 사용한 불법 부정,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이번표와 무효표 등을 일변표에 보내는 방법을 통한 불법 부정, 당일 투표에서 QR코드가 있는 사전투표용지가 사용되게 하는 방법을 통한 불법 부정 등 선거 전반에 걸쳐 불법 부정이 자행된 명백히 무효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A웹에 대한 그 소개를 했습니다. 이 전자개표기와 A앱이 문제다 라고 해가지고 이라크나 콩고의 사례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키르기스탄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께 이게 아마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A웹 관련 예산 세부 내역입니다. 여기 보면은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여기에 보면 사모아, 파푸아 뉴기니, 그리고 기니, 피지, 엘살바도르, 콩고,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 이런 국가의 선진화 역량 강화, 선거관리 강화, 선진화 이런 거를 예산을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금 여기에 투여를 했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 키르기스나 콩고나 이런 나라들이 그냥 아마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나라에서 선거 관련 시스템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의심쩍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A웹이 예산이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됐다는 거, 그리고 그 지원된 돈이 부정선거에 사용됐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정말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미얀마와 관련해서도 지금 화상회의를 했죠. 화상회의를 했고 교육을 따로 시켰습니다. 한국으로 불려와가지고 교육을 시켰고 여기에 이제 뭐 얘들이 83.2%를 차지를 했는데 그것조차 유권자 명부 860만 명 가량이 실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다라는 게 이제 군부의 입장이죠. 미얀마는 군부가 가장 똑똑한 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얀마는 군부가 상당히 똑똑한 집단으로 제일 똑똑한 집단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황을 엎은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네. 비슷하죠. 이 전체 유권자의 23%가 이제 유령 투표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실었고요. 우편 투표 이제 전수 결과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최소 40.4%고 최근에 제가 이 우편 투표를 쭉 같이 보다 보니까 지금 40.4%라고 했는데 동일 우체국에서 동일 우체국까지 이어진 걸 보면은 100%가 넘어요. 100%. 아니 50%가 넘어요. 과반이 넘는 투표지가 무효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짜 투표일 확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월터 미베인 교수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선관위는 이 실수 오류라는 식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기상천외한 답변으로 해서 투표용지가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런 이제 기상천외한 답변을 했죠. 원산 보건 기능이 있는 특수 재질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진짜 이걸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제 선관위는 그렇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요구를 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죠. 네. 지금 저희도 이제 문서 제출 명령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거고 실제로 얘들은 어떻게 지금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그리고 삼립빵 박스에 대해서도 상자 부족에 따른 간식 상자 활용. 삼립빵이 간식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원형 이상으로 보관시키는 종이가 있을 수가 없으며 정규 상자가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빳빳한 사전투표와 관련된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는 설명을 쭉쭉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실수 오류로 이제 선관위는 일관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을 얘기를 했고 이제 우편투표와 관련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경위까지 설명을 했죠. 이런 증거 보존 절차에서 확보된 그 등기 우편 봉투를 근거로 해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1번과 말번을 찾고 거기에 따라서 분석을 해본 결과 이런 어떤 미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진 그대로 그 누적해서는 220만 개 이상 개별적으로는 110만 개 이상이 무효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동일 우체국에서 동일 우체국,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저도 같은 경우에 제가 강남을 지역구에 사는데 강남을 지역구에 있는 요 투표지 집 앞에 있는 투표소를 놔두고 강남 각 지역구나 강남 병 지역구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불가능한데 그런 표들이 몇천 개씩 나옵니다. 몇천 개씩. 이제 민경우 의원님 지역구의 경우에는 3,602개가 나오고요. 이현주 의원의 지역구는 2,990개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수보다 훨씬 많다라는 게 지금 제가 가진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전수조사 결과가 우편투표는 투표소에 맞추지 않았고 선거인 수에 맞췄다. 우편투표를 하게 되면 이러한 등기 번호가 이 등기가 도달을 해야 되잖아요. 도달을 해야 되면 당연히 투표 결과에 맞춰줘야죠. 투표 결과에 맞춰줘야 되는데 이 관내 사전 등기 수는 선거인 수 합에 맞춰지는 거예요. 선거인 수 합에. 오히려 이쪽에 투표수에 근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 수에 근사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얘들은 뭐냐? 조작을 하다 보니까 실투표 수에 맞추기가 어려워서 결국 선거인 수에 맞춰서 지금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맞지가 않아요. 이게 한 표라도 차이 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미배달된 것도 있는 거예요. 미배달된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구 같은 경우에도 역시 선거인 수에 맞췄다. 7510, 7510 투표수가 아니라. 달서구도 역시 29279. 이건 한 표도 많죠.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되고 있고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인 수에 맞췄다.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편투표 조작의 유형으로 이렇게 수신 날짜가 없는 게 138,860건이다. 이렇게 원래 받는 분 수신 날짜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들이 138,860건이다. 그리고 이게 배달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도착이 된 게 138,851건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원래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도착이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착, 배달 준비, 배달 완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엉터리인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달 완료가 안 된 거, 이게 138,851건, 그리고 내비 시간보다 이제 동서울 우편 집중국에서 의정부 우편 집중국까지 거리는 40분 거리인데 이렇게 1분밖에 소요되지 않는 그런 거, 예, 이렇게 0분만 소요되는 거. 송파와 동서울 우편 집중국도 꽤 많이 걸리는데 11분 걸리는 5.8km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접수됐다가 접수가 취소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3063건이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발송하면은 도착, 발송, 도착, 발송, 도착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발송, 도착 된 것이 99,772건이 있다. 이렇게 발송 이런 부분들은 다 기형적인 거죠. 기형적인 거죠. 네, 석분TV님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발송, 배송 접수가 이루어진 부분이 17,683건.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이렇게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접수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발송이 먼저 되고 접수가 되는 이런 경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17,683건이 있다. 이렇게 접수가 되고 가야 되는데 여기도 접수가 이렇게 어긋난 것이 보인다. 그리고 수령자가 이렇게 보면 회사 동료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동료라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배우자나 동거인, 형제 자매, 집배운 누락된 경우가 이렇게 많다. 5,097건이다. 배우자가.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이렇게 배달을 하게 된 수령자가 있을 수가 없죠. 무슨 CC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회사 동료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 이것도 보세요. 도착 배달 준비여야 되는데 이런 엉터리들은 도착 배달 준비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엉터리인 거죠. 예, 여기 보면 형제 자매가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형제 자매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집배원이 누락된 경우도 지금 개수가 4,511건이라는 거죠. 이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단순하게 그냥 실수 오류다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요. 여기 딱 보시면은 선거 우편물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선거 우편물은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특별 우편물이에요. 그 특별 우편물이 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령인이 한국 국적이 아닌 조작된 경우 19,437건, 글씨라는 우리나라에 없는 성이죠. 이런 사람이 이제 있고, 이제 성관이는 이거는 오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이런 이제 개씨 이런 사람 5,097건, 밤씨가 2,000건,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이것도 깨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히 조작이 아닌 실수다, 오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왜 단순히 조작이 아니고 오류가 아닌지를 또 설명을 해줬죠. 이제 뭐 여러분들께도 일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제 이 광안시 울주군 선거관리위원입니다. 울주군 선거, 경주에서 이렇게 울주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제 포항, 대전, 이 강릉을 거치게 됩니다. 강릉을 거치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는 그냥 끼워 넣다 보니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넣은 겁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이렇게 이것도 완전히 엉터리고요. 경주 접수, 경주 발송, 그리고 포항 접수, 포항 발송,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대전 교환센터도 지금 몇 개입니까? 이게
도착, 발송, 발송. 이거는 뭐냐면요. 이런 엄청난 실수가 나온 거는 중간에 이렇게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가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헝클어지고 이렇게 해서 실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업의 조작을 실수인 거죠. 조작의 실수.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변명으로 해명할 수도 없고 설명도 불가능하다. 이 등기번호는 경주, 포항간, 경로도 엉켜버렸다. 이런 실수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여기도 보면 수신 날짜가 없습니다. 배달 결과도 배달 완료가 아니고요. 여기는 접수 취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포항 우체국, 포항 우편 집중국이 헝클어집니다. 그리고 배달 완료가 제일 마지막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헝클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실수를 해도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것이 일어났다는 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도 일어났습니다. 대구, 경북에도 이런 우편 투표 조작이 일어난 이유가요, 15% 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를 넘어야 선거 보전을 다 받기 때문에 15%를 기를 쓰고 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선거 보전 비용을 한선 15%를 넘지 않은 지역이 20대는 꽤 됐는데 21대는 한 곳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의 형태가 전국적으로 고루 퍼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거는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편 투표와 관련해서나 뭐 여러 사실조회 해신이나 문서 제출 명령을 했는데 지금 선관위가 안 내놓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부정선거 인정을 하는 거니까 너네들한테 불리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입증 책임은 사실 선관위에 있어요. 모든 증거가 다 선관위에 편제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선관위가 당당하게 다 까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전 둔산과 우편 대전 우편 집중국의 예를 들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전 우편 집중국, 둔산 우체국 이렇게 헝클어지는 걸 보여주죠. 대전 둔산과 대전 우편 집중국의 거리는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근데 1분 만에 주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흥클어진 거죠. 흥클어진 거. 네, 흥클어진 겁니다. 가짜 투표의 패턴이 하나가 둔산 우체국이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흥클어지는 이런 장면이 이제 연출된 거죠. 이거는 이제 조작의 증거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부산 남구에서 살펴본 우편 투표와 선거 범죄와 관련해서 이제 관내 사전 투표 무효 사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그래프를 보면 바로 아시는데 이 당일 투표에서는 오히려 이현주가 압도적으로 8% 이상 이깁니다. 8% 이상 이기고 당일 투표도 원래 이제 사전 투표 용지 QR코드가 있는 용지에 투표를 기입을 했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 무효인데 그 비율이 저는 상당한 몇 %는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그러니까 사실 이현주가 지금 53%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획득했을 수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박재호는 당일 투표에서 적게 획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쇄된 QR코드 찍힌 사전투표 용지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불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거조차도 캐치를 하지 못하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와 비교해 보면은 56대 42%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요. 이걸 보면은 관내 사전도 부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대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내 사전투표도 이렇게 60대 37로 더 현저하게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 건브루스님, 예, 우리는 이깁니다. 네. 예, 전수 자료는 다 보존을 했습니다. 다 보존을 했고, 예, 많은 그 변호사들이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고발도 했습니다. 형사 고발도 했는데 지금 그 중앙지검에 아마 배당된 것 같은데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불기소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요즘에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와 관련한 범죄는 사실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올려드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딱 한 건씩만 고발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편투표 부정과 관련해서 내가 등기번호 이걸 봤더니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이거는 부정이다. 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면은 전자기록 위작, 아니면 투표 위조 이런 걸로 고발을 하시면은 고발에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중앙지검이 지금 이성윤의 방해 공작에 의해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게 실상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께서 계시는 그 지역에 고발을 하시면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지역에,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있는 검찰청이 그 관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제 사시는 분들은 저기 통영지청이나 이런 데 고발을 하셔도 되고요. 예, 울산 사시는 분은 울산지검에 고발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올라가자고요. 진짜 이 썩을 정부, 정말 이 부정한 무리들을 보고 부득부득 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 오히려 지검일수록 수사를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의로운 쭈콩님 감사합니다. 저도 정규제를 박 대통령의 인터뷰로 결정되던 과정이 어떤 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종편과 공중파가 모두 거절을 하는 상황이어서 이제 별도로 이제 펜 앤 마이크를 택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전략조차도 바람직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 좀 많이 안타깝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은 명백하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관내 사전투표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출발 우체국과 도착 우체국이 동일한 걸 얘기를 했습니다. 남구 갑과 남구 을. 지금 보면은 이현주와 박재호의 차이는 1450표 차이인데 실제로 관내 사전투표 각각의 차이만 해도 이미 당선을 엎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동일 지역 남부산 우체국에서 남부산 우체국, 그러니까 남구 갑 지역에 있는 사람은 남구 을로, 남구 을 지역에 있는 사람은 남구 갑으로 가서 투표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 조사를 해보니까 2990표인데 이거 반띵만 해도 사실 선거 결과가 바뀐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부정선거가 명백하다 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드물잖아요. 이런 경우가 드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4월 10일과 11일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도 투표수가 아니라 선거인 수에 맞췄다라는 점이죠. 여기 보면 관내 우편 투표수가 이제 15,265개인데 선거인 수가 15,262개. 여기에 오히려 가깝고 투표수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 결국
등기를 선거인 수에 맞췄다. 투표수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부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 지금 동일 우체국 그걸 제외하고 3,805개가 이렇게 비정상 투표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접수 없이 발송된 것들이 남구에 이제 2개가 있었다. 그리고 원래 도착 배달 준비 배달 완료인데 이게 엉터리로 된 것이 1863개가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해줬고요. 그리고 접수 후에 경주 우체국에 접수를 했으면 경주 우체국에서 발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주 우체국에 접수한 다음에 엉터리 다른 우편 집중국에서 이렇게 발송되는 경우가 45개가 있었다라는 점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발송 후에 이렇게 동일 우체국에 도착을 의정부 우체국에서 발송을 했으면 다른 우체국에서 도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10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살펴보니까 이 광적 우체국과 의정부 우체국과의 거리는 이게 내비로 25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1시간 20분 이상 걸린다. 이것도 특이한 것이다. 결국에는 이건 조작하다가 남긴 자국이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의정부 우체국에서 의정부 우편 집중국까지도 이 거리가 5분 전후의 거리밖에 안 되는데 이 의정부에서 의정부 우편 집중국까지는 2시간이 넘게 걸린다라는 점을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접수, 취소, 재접수된 그 점에 대해서도 이게 385개가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접수 취소가 왜 됐을까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못 해봤는데요. 좀 뭐 사유가 있겠죠. 뭐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께서 한번 지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발송, 도착 이렇게 충주가 하나 겹치게 되는 이런 경우가 70개가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했고요. 네, 이런 점을 또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일수록 보면은 그 시간대적인 측면도 안 맞다라는 걸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여수 우체국으로 이렇게 1박 2일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부산 우편 집중국에 2박 3일간 있는 우편 투표가 이제 939건이다. 보통은 이렇게 집중국을 거칠 때 바로바로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상당히 오랜 시간 체류하는 것들이 발견이 되었고, 그러한 것들일수록 이제 한 부분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시간적인 부분, 부산 진우체국과 우편 집중국 간의 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내비상 이런 이상한 기형적인 머무는 시간을 기록한 것일수록 다른 이런 접수가 취소가 됐거나 아니면 이런 시간대, 내비상으로 지키는 시간대가 안 맞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좀 지적을 해줬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초 우체국에서 동설 우편 집중국까지의 거리는 또 상당히 37분 걸리는데 이렇게 짧게 걸리는 이런 것들도 714건이다 라는 것들을 지적을 해줬고요. 서귀포 우체국에서 제주 우편 집중국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44분 걸리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시간 넘게 걸린다라는 점을 이렇게 지적을 또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또 지금 펜엔에 전달한 자료에는 또 다른 것들이 또 있어요. 지금 아니 펜엔에 지금 이거는 이제 PT 형식인데 예를 들면은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에 4월 10일과 4월 11일도 아닌 4월 12일자 우편 투표가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자체도 엄청난 문제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4월 10일과 11일을 원래 찍혀야 되는데 연수구만,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연수구만 4월 12일자로 찍힌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선거인수에 맞췄다라는 거고, 부산 남구 역시 마찬가지죠. 그 얘기를 이제 여기 좀 지적을 해줬고요. 예, 이거를 이제 이 파일을 제가 펜엔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 가불에 이제 10일과 11일 여기에 1431개, 1772개, 4월 12일자는 3개 이렇게 있는 그게 되게 특이하다. 이건 말도 안 된다. 4월 11일은 게다가 토요일인데 왜 이게 맞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또 했고요. 이거는 이제 또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알려드리는 사실입니다. 지금 DB에 어떤 내용이 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계속 그 선관위는 DB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DB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사실 그냥 까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계속 그걸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서 제출 명령으로 등기번호 수령과 발급 이력을 내놔라 이랬는데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얘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공개하겠다고 제출한 자료였는데 그 중에서 예외적으로 이 우편 등기번호, 관내 주소 라벨에 인쇄된 이 부분, 이것이 얘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통합선거인 명부 서버에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완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얘들은 이런 명확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냥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없다. 우리는 관리하고 있지 않으니까 못 내준다.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네, 우리 펜엔에 너무 화가 나신 분들이 되게 많네요. 네. 예, 사실 PPT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회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수할 필요는 없고,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요. 없고, 이제는 그 선관위가 쓴 서면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진짜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좀 부정선거 이게 핵심이 되면은 저는 어쨌든 변호사 영업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특인 이유로 2월에는 좀 조용히 수임도 좀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 오늘 펜엔이 원래 우리를 초청했던 거는 이제 선관위 대법관들이 고발당한 거, 그 다음에 선관위가 왜 거짓말을 했냐, 거짓말한 게 뭐냐, 그걸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달라고 해서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 왜 부정선거인가를 얘기를 해야 설명이 될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가 맞으니까 쟤들이 개표를 못하고 있고, 연수를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랑 같이 까야 되니까 어떻게든 안 깔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제가 보낸 이거를 PPT 그거를 보다 보니까 절대 이거는 열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쌍한 이제 박 기자가 좀 중간에서 좀 난처한 입장에도 처했고요. 저도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해야 되나 참 어렵습니다. 단순히 구독 취소나 이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이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좌우 진영에서 어쨌든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진영을 표방하는 자들이
오히려 특정 진영을 허물기 위해서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현상이 지금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몰랑님 트럼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서 저는 좀 고민이 많이 돼요. 고민이 많이 되고 너무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그래요. 예, 성공이다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뭐 간단하게 이제 좀 소개를 드렸고요. 뭐 이런 내용을 좀 대법원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명백하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건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거하고 이제 영상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요. 또 다른 자료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 선생님이 지금 연구해서 알려주신 자료인데, 그 부산시 남구는 특이하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천 연수구는 특이하게 전국적으로 4월 12일자 우편 투표가 발견된 곳입니다. 근데 또 인천 남구는 또 특이하게 언론이 우리 개표 상황표보다 먼저 개표 결과를 보도한 곳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났던 곳이 뭐 다른 데도 일어났겠지만 남구가 그런 일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하고 좀 같이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또 설명한다고 또 이거 못 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은 일단 재검표도 중요하지만 재검표를 어떤 방식으로 할까, 이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좀 그것도 하나 드려야 되는데 깜빡했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성남 지원 가서 또 증거 보존함 옮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또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겠네.